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 그 맨 끝에 보시면 브록 파트에 보시면 이제 전기 기기편 한번 또 이제 손글씨 부분 요약 부분 정리 한번 해드리고요. 굉장히 좀 내용이 많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요 정도는 꼭 이제 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 있는 내용만 보시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재 앞에 수록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먼저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고 뒤에 있는 CBT 문제만 잘 보셔도 합격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요, 우리가 이제 시험 자체가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이다 보니까 내용을 다 외우지 마시고 키워드 위주로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는 안 되는데 그냥 문제답 이런 거는 좀 아니다. 특히 이제 뭐 이거는 무조건 몇 번 이런 시대는 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내용 정리를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전기기기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기기 보면 1장이 뭐가 되냐면 직육이 되겠습니다. 직육이. 보시면 첫 번째가 구조인데요. 기능사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잘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 이 직육이의 경우는요, 우리가 계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흔히 말하는 자석이죠, 자석. 그 다음에 요 내부에 전기자라는 회전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요 부분이 즉 이 NS라고 쓴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계자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필드라고 해서 이제 이 첫 번째 보시면 거기에 보면 뭐가 되냐면 계자의 역할을 물어보는데요. 일단 뭔가 전압이 발생하려면 우리가 아는 전자유도 법칙의 E는 L의 dt분의 di가 되고요. 이것은 n의 dt분의 d파이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자속, 흔히 말하는 이제 자기장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자기장에 변화를 주면 우리가 뭐가 발생한다? 기전력이 발생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힘들기 때문에 계자는 발전기 내부에 뭘 공급한다? 자속을 공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지금 요 놈이죠. 제가 그린 요 놈. 요 놈이 바로 뭐가 되냐면 전기자가 되고요. 아마추어라고 하는데 요 놈이 회전을 하면서 이제 내부의 자속에 변화를 주죠.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뭐가 발생한다? 기전력이라는 게 발생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능사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시험에서 출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물어봐요. 직류기의 내부의 주 자속을 공급 내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네요. 바로 어떤 부분이다? 계자가 되겠습니다. 이 계자는 내부에 뭘 공급해준다? 바로 자속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전기자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자인데 이 전기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자에서 만들어진 자속을 끊어 또는 절단해서 여기서 뭘 발생한다? 기전력을 발생하죠. 키워드는 뭐가 된다? 기전력을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그냥 V라는 전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문자로 이렇게 쓰는데 V라는 전압은 그냥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로 쓴 요놈 E는 이 유기기전력이라고 그래요. 둘은 똑같이 전압이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이것은 만들어진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발생한 거죠. 하지만 요거는 뭐다? 발생돼서 우리 집에 도착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둘은 같은 단위를 쓰지만 같은 전압이지만 조금 개념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전기자는 여기서 주 자속을 끊어서 뭘 발생한다? 바로 기전력을 발생한다. 요게 키워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류자죠. 정류자. 우리 첫 번째 테마는 바로 뭐가 되냐면 정류자죠. 직류발전기입니다. 직류기라고 하죠. 그래서 직류기에는 직류발전기가 있고 직류전동기가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전압은 교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뭘로 바꾼다? 직류로 변환하려면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정류자라는 부분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정류자가 되고요. 이 정류자는 만들어진 교류를 뭘로 변환한다? 직류로 교류를 뭘로? 직류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더 쓸게요. 그래도 조금만 더 볼게요. 네 번째가 거기 보시면 브러쉬가 되죠. 브러쉬. 예.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저도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네. 브러쉬 요 놈이죠. 요 놈.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 내부 회로와 이제 이 외부 회로를 내부 회로와 그 다음에 어디 외부 회로를 연결합니다. 네. 그래서 내부에서 만들어진 이 에너지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여기다가 뭘 건다? 부하를 이렇게 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첫 번째 직류기에서의 그 구조 문제는 우리 계자, 주 자속을 뭐한다? 공급 또는 발생하고요. 전기자는 이 주 자속을 절단 또는 끊어서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기전력이 발생하는 이게 포인트죠. 이 말은 무조건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교류를 직류로 변환한대요. 바로 뭐가 된다? 정류자가 되고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한대요. 바로 뭐가 된다? 브러쉬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자. 그래서 요 지금 우리 그 손글씨 부분엔 요게 빠졌는데 기왕 하는 거 같이 합시다. 꼭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요거 내용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 유기 기전력 되겠습니다. 무슨 기전력? 유기 기전력. 네. 두 번째 보시면 유기 기전력인데 이 공식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유기기전력, 실제 만들어지는 유기기전력 E는 뭐가 되냐면 60A에 PZ 파이 N이 되겠습니다. 피자 한 판이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는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유기기전력 E는 60A에 피자 한 판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이때 지금 보면 손글씨 부분에 이 부분이 없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뭐가 되냐면 전기자 권선의 병렬 회로수가 돼요. A라는 것은요, 이 전기자 권선이 병렬로 연결되는 개수가 몇 개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합니다. 원래 이제 지금 손글씨 부분에는 없지만 앞에 권선법에 보면 우리는 중권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냐면 타권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자의 코일을 감는 방법으로서 중권일 때는 A는 P가 되고요. 파권일 때는 A는 E가 됩니다. 여기서 이 P는 뭘 말하냐면 내부의 극수를 말해요. 포를 뜻합니다. 파워가 아니고 극수를 말해요. 그러면 중권이라는 그러한 기기는 전기자 권선의 병렬 회로수가 누구랑 같다? 극수랑 같게끔 만들어진 기기이고요. 파권은 이와 관계없이 언제나 몇 개가 된다? 2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유기기전력을 구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 된다? 중권과 뭐가 주어져야 된다? 파권이 주어져야죠. 기억하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이제 보면 P는 뭐가 되냐면 순서대로 극수를 말합니다. 다 주어지죠. 그 다음에 Z는 전기자 권선이 연결되는 총 도체수를 말하고요. 총 도체수. 그 다음에 요 파이가 극당 자속수. 극당 무슨 수? 자속수. 그 다음에 N이 뭐가 되냐면 분당 회전수를 뜻해요. 우리가 아무리 모르더라도 요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 RPM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기의 분당 회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 유기기 전력 E는 60A의 피자 한 판이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는데 보시면은 이 식에서요. 우리가 이 60A의 PZ라는 값이요. 실질적으로 뭘 할 수가 없고 장비가 만들어지면서 결정된다고 해서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K 기계적 상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못 건든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머지 수식을 이제 이 밖으로 빼보면 얘가 K로 표현된 파이 N이죠. 그래서 기전력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뭐예요? 자속을 조정하거나 회전수를 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요 놈을 사용하고 있다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때 이제 K 한번 할게요. 이것도 기계적 상수를 말합니다. 이것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요 K는 60A에 뭘 말한다? PZ를 계산한 결과값이란 얘기죠. 네, 이게 어떻게 못한다고요, 이거. 전기자 건선의 병렬 회로수는 중권이냐 파권이냐가 결정한 거죠. 그 다음에 P 극수, 내부 극수는 이제 정해져 있고 도체수도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죠.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기전력 부분 꼭 좀 이제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전압 변동률. 요거 좀 이제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류기는 첫 번째 구조 있고 두 번째 기전력 있는데 손글씨 부분만 아무튼 너무 여기만 하시면 안 돼. 근데 이제 최소한 요 부분은 꼭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 교재에 있는 내용 아무튼 이제 잘 정리하시고 교재에 수록된 CBT 문제만 보시더라도 합격에 전혀 지장 없다.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들 제가 어떤 말씀드리냐면 이제 60개에서 36개, 즉 60점만 맞으면 되지. 60문제 중에. 그렇죠? 36개만 맞으면 이제 60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100점을 목표로 하시는 건 좀 바보 같은 적이고요. 알뜰하게 공부하자. 예. 자, 세 번째 전압 변동률인데 별표를 좀 있는 대로 쳐주시고요. 이 문제는 매회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우리 기기 문제에서는 이 전압 변동률 문제는 절대 빠지지 않는 문제고요. 이것이 직류기에서 나오냐 또는 동기기에서 나오냐 변압기에서 나오냐 그 차이지 이 테마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능사 문제다 보니까 던지는 문제를 잘 내니까 여기서 나오면 반드시 주워 먹자. 자, 우리 전압 변동률을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걸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읽습니다. 입실론. 자, 우리가 말하는 전압 변동률은 무부하 전압에서 전격 전압을 뺀 다음에 전격 전압으로 나누고요. 여기에 뭘 했다? 백분율 처리한 거예요. 공식 문제, 계산 문제인데 주로 기능사 문제는 그냥 아주 줍니다. 무부하 전압이 얼마고 전격 전압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그냥 대입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자. 이때 V0는 바로 뭐가 된다? 무부하시 전압이죠. 즉 발전기에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됐을 때 우리가 발전기 단자의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N이죠. 요것이 바로 뭐가 된다? 전격 전압이죠. 이번에는 부하가 걸렸을 때 부하를 연결했을 때 그 발전기 단자의 전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V0는 무부하시 전압, 그 다음에 Vn은 전격 전압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제 옆에다가 하나만 좀 같이 해볼게요. 속도 변동률이에요. 무슨 변동률? 속도 변동률. 사실 이 속도 변동률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아닌데 우리가 같은 개념이니까 좀 같이 기억하시면 좋죠. 무슨 변동률이다? 속도 변동률. 속도 변동률 입실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속도 변동률도 똑같은 얘기야. 여러분들 발전기는 부하가 걸리면 전압이 변해요. 하지만 전동기는요. 부하가 걸리면 속도가 변한다고 보시면 돼. 똑같이 N0-NN을 NN으로 나눠주면서 백분율 처리한 거죠. 똑같아 개념이. N0는 뭐가 된다? 무부하시 속도죠. 쉽게 말해서 제가 지금 선풍기에 모터의 플로펠러를 떼고 선풍기에 강풍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때가 속도가 제일 빠르니까. 그 다음에
NN이죠. 이때는 반대로 뭐예요? 이번에는 프로펠러를 연결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격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는 RPM입니다. 분당 속도예요. 자, 그래서 모든 변동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모든 변동률을 걸지 않았을 때를 걸었을 때로 뺀 다음에 걸었을 때로 나누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잡아가는데 실상 시험 문제는 이게 오지게 나온다는 거. 예. 요거는 이제 잘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주워 먹자. 자, 그래서 전압 변동률 필수로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다음 네 번째 직류 전동기에 뭐가 된다? 토크식 되겠습니다.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 직류 전동기의 토크인데 원래 이 토크식은 여러 개의 이제 식이 있는데 이 기능사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식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잡아주셔야 돼. 네. 그래서 네 번째가 보시면 뭐가 되냐면 직류 전동기에 뭐가 된다? 토크 되겠습니다. 우리 토크 T는 0.975의 N분의 P로서 구할 수 있고요. 요때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토크는 뭐가 된다? 회전력이 되죠. 우리가 말하는 토크는 뭐가 된다? 회전력을 말합니다. 예. 이때 P는 뭐가 되냐면 전동기 출력을 말합니다. 전동기 출력. 그 다음에 N은 뭐가 되냐면 분당 회전수를 말해요. 분당 무슨 수? 회전수.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자. 이 식을요, 장난을 칠 때가 있는데 0.975가 아니라 975의 N분의 P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이 P의 출력이 바로 뭐가 되냐면 킬로와트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이 출력이 뭐가 된다? 킬로와트로. 얘를 킬로와트를 기준으로 하면 뭐가 된다? 975가 됐다라는 거. 만약에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1kg인데 내가 이 식을 쓸 거면 여기다가 1000이 들어가야죠. 하지만 이 식을 쓸 거면 여기는 얼마? 1만 여시면 되는 거죠. N은 분당 회전수 똑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 기억하자. 요 전동기 출력이 와트 단위가 아닌 마력으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1HP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홀스파워라고 보시면 돼. 만약에 전동기 출력이 뭘로 주어진다? 마력으로 주어지면 1마력은 우리가 몇 와트가 되냐면 746와트가 된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말 한 마리가 끄는 이 힘을 전기적으로 보니까 얘가 몇 와트가 된다? 746와트가 된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영국말을 기준으로 했는데 전동기는 지금 다 요거 전부 다 이걸 씁니다. 여기 요거 말고 불마력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전동기는 요거만 쓴다라는 거.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직류 전동기의 토크 꼭 기억하자. 자, 다음에 다섯 번째 직류 전동기의 특성인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전압 변동률이랑 직류 전동기의 특성은 별표를 더 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출제가 거의 보면 내외될 정도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면 직류 전동기의 특성인데 이게 뭐 자세히 우리가 이제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특성만 딱 비교해 보면 두 가지를 물어봐요. 우리가 직권 전동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분권 전동기라는 게 있는데 요 두 놈의 특성을 물어봅니다. 계좌권선과 전기자권선이 직렬 연결되면 직권 전동기, 계좌권선과 전기자권선이 병렬 연결되면 분권 전동기인데 잘 물어보는 게 직권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클 때, 직권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클 때 속도가 작은 전동기예요. 그리고 직류 전동기 중에 토크가 가장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전력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회전하고자 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를 들 때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때 속도는 작죠. 특히 여러분들 이제 모터가 회전기가 가장 많은 힘을 필요로 할 때가 어떨 때예요? 바로 최초에 멈춰있던 기계가 움직이려고 할 때죠. 그때가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놈은 기동 토크가 클 때 속도가 작습니다. 반대로 분권 전동기는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말씀드릴게. 정속도 전동기예요. 무슨 전동기? 정속도 전동기. 부하의 변화가 이제 있더라도 속도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 직권 전동기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요. 기중기나 전차 내지 크레인 등에 적합하대요. 기중기나 전차, 크레인 등에 적합하대요. 하지만 분권 전동기는 별도로 뭐 이제 아변기나 뭐 송풍기 이제 이런 개념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얘만 물어봐. 여기서 전차는 탱크가 아니고요. 전기철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를 들 때 우리가 기중기나 우리가 이제 이런 타워 크레인 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직권 전동기는 절대 전격으로 운전 중, 전격 전압으로 운전 중, 전격 전압으로 운전 중, 예, 무부하 운전하면 안 됩니다. 잘 물어봐. 전압이 걸린 상태에서 갑자기 운전을 하고 있을 때 부하를 해제하면 안 돼요. 반대로 분권 전동기는 전격 전압으로 운전 중 무여자 운전하지 말 것이에요. 네. 갑자기 내부의 자속의 공급을 끊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또 하나가 직권 전동기는 부하와 운전을 할 때 벨트 운전을 하지 말래요. 부하와 무슨 운전을 금지한다? 벨트 운전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전동기가 있으면 이렇게 전동기랑 부하랑 이렇게 어떤 부하랑 벨트를 이용해서 운전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벨트가 마모돼서 벨트가 낡아져 버리면 결국에는 무부하 상태에 빠지죠. 자,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에는 계자권선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구조에서 첫 번째 얘기했었죠. 계자는 내부에 자속을 공급하는 거야. 자속 자체가 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야. 계자권선에 퓨즈 삽입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자권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퓨즈를 넣었다가 퓨즈가 끊어지면 무여자 상태에 빠진다 이거죠. 그래서 직권전동기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하와 기어나 체인으로 직결합니다. 그러니까 부하와 기어나 체인으로 직결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마모돼서 떨어질 일은 없죠.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 뭐냐면 이 직권은 토크와 전기자 전류는 제곱에 비례하고요. 속도랑은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하지만 분권의 경우는 토크와 전기자 전류는 그냥 비례하고요. 속도랑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좀 쓸게. T는 뭐가 된다? 토크를 말하죠. 토크. 이거 뭐 이제 킬로그램 메타로 쓸 수 있고요. 보편적으로 뉴턴 메타 이 개념을 갖는데, 네. 그 다음에 토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IA는 뭐가 된다? 전기자 전류를 말해요. 아무리 좀 저기지만 그래도 좀 이런 거 좀 쓸게요. 그 다음에 N은 뭐가 된다? 분당 회전수를 말하죠. RPM. 네, 이렇게 되겠죠. 이걸 그냥 속도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 예, 요즘 추세의 문제가 특히 이렇게 나와. 다음 중 분권 전동기가 갖는 설명 중 틀린 거.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자승에 비례한다. 그렇지 않죠? 그냥 비례하지. 이 문제가 상당히 출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고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번째 손실이죠. 이거 좀 잠깐 지워볼게요. 6번째 손실. 손실과 관련된 문제도 우리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정리가 필요합니다. 로스죠. 여섯 번째 뭐가 된다? 손실 되겠습니다. 손실. 우리가 말하는 손실은 첫 번째가 무슨 손실이냐면 무부하손이라고 해요. 무슨 손? 무부하손. 우리가 이 무부하손은 부하가 있든 없든 장비가 가동만 되면 발생하는 손실이라고 해서 요 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고정적인 손실이라고 해서 고정손이죠. 두 번째가 바로 뭐가 되냐면 부하손입니다. 이 부하손은 이제 부하가 연결된 후에 이제 발생하는 손실이라고 해서 부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얘는 가변손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이때 무부하손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 보면 뭐가 있다? 철손이 있습니다. 철손.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철손을 PI로 표현합니다. 아이언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철손을 말하고요. 하나만 좀 더 할게요. 이 철손 안에는 히스테리 시스손이 있고요. 이거 히스테리시스의 PH, 그 다음에 와류손이 있어요. 와류손. 이 와류. 마음만 붙여갖고 와류손이 있는데 이 와류손을 다른 말로 맴돌이손이라고 그래요. 무슨 손? 맴돌이손. 요 와류손을 우리가 P2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은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기능사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이 표현까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뭘 하지 않지만 와류가 이제 영어로 에디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히스테리시손과 뭐가 있다? 와류손이 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히스테리시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규소광판이라는 걸 씁니다. 히스테리시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쓴다? 규소광판이라는 걸 씁니다. 철심을 제작할 때 완전한 철이 아닌 뭐다? 규소를 섞는데 대략 4% 정도 섞어요. 요건 사실 이제 여러분들 요 4%는 변압기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건데 미리 기억해 주면 좋아. 그 다음에 와류손, 다른 말로 맴돌이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사용하냐면 성층철심이라는 걸 씁니다. 무슨 철심? 성층철심. 성층이라는 건 이 철심을 제작할 때 이렇게 슬라이드를 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슬라이드 햄 있죠? 그거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 규소가 함유된 강판을 성층한 철심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합시켰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때 시험 문제에서 하나 물어보는데 성층 철심의 두께는 0.35mm 정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0.35에서 0.5 정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 기계손 되겠습니다. 기계손. 이건 이제 회전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인데 풍손 하나만 가자. 바람에 대한 손실이고요. 풍손 하나만 가자. 자, 기계손이 풍손이 있다는 거 기억하자. 부하손인데 여기서 우리는 동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론에서 보면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I 제곱 안에 열이 발생하죠. 요게 바로 뭐다? 동손이야. 또 하나가 표유. 그 다음에 표류 부하손이라고 류. 표유 부하손 또는 표유 부하손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것은 계산이나 실험을 통해서 구할 수 없는 손실이다. 계산이나 뭐 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 없는 손실로 막 블라블라 나옵니다. 표유부하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기기기의 손실은 요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뭐다? 손실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손실이고요. 일곱 번째가 이제 효율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가 뭐? 효율이다. 자, 이건 이제 잠깐 지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손실이랑 효율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자. 거기 보면 효율인데 우리가 이제 기능사 문제에서는요,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좀 잘 잡아주죠. 일곱 번째가 뭐가 되냐면 효율 되겠습니다. 효율. 우리가 말하는 효율은 출력을 뭘로 나눈다? 입력으로 나눈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효율이라고 그래요. 이때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보자.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입력이라는 값은 당연히 출력에다 뭘 더하면 된다? 손실을 더하면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출력이라는 값은 출력에서 그러니까 입력에서 뭘 빼면 된다? 손실을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손실은
이제 입력에서 뭘 빼면 된다? 출력을 빼면 되겠죠. 요런 관계를 갖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거기 보면 리타 발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발은 뭘 말하냐면 발전기를 말합니다. 제가 써놨죠. 발전기. 발전기를 효율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데 이 효율을 우리가 규약 효율이라고 그래요. 약속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뭘 약속했냐면 손실을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상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발전기는요. 입력과 출력 중 출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출력이라는 값은 그대로 두고요. 내가 모르는 입력을 출력이라는 값을 알고 뭘 알 수 있어요? 손실이라는 값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네. 두 번째가 리타 전동기가 됩니다. 시험 문제는 압도적으로 얘가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이제 저만 하면 안 돼. 자, 우리 전동기는요. 전동기는 반대로 내가 지금 이 전동기가 얼마나 이제 출력을 내는지 알 수 없지만 집어넣은 건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입력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얘한테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입력이라는 말 그대로 두고요. 여기에서 내가 모르는 출력을 입력에서 뭘 빼면 된다? 손실을 빼면서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리타 변압기가 됩니다. 변압기. 여러분들 변압기도요. 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출력에다가 바로 뭐가 된다? 손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백분율로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외우실 때 좀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좋아. 발출이죠. 발출. 발전기는 효율을 표현할 때 입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네. 전입. 전동기는 효율을 표현할 때 출력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네. 변출. 그쵸? 변압기도 효율을 표현할 때 입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네. 발출, 전입, 변출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온도시험법인데요. 반환부하법. 네. 같은 기기, 이제 전기 기기를, 동일한 기기를 두 대를 전기나 기계적인 접속을 한 이후에요. 여기서 발생하는 그 이제 손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전원으로부터 이제 공급해준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기억하지 마시고요. 현재 가장 이제 널리 사용되는 온도시험법이 뭐냐요? 반환부하법입니다. 특히 이게 여기서 물어보기보다는 변압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온도시험법이 뭐냐요? 무슨 법이다? 반환부하법이에요. 원래 이제 실부하법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쓰지 않고요. 반환부하법. 반환부하법의 종류인데 호킨스법, 카프법, 블론델법, 호카불 이렇게 이제 이 부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아요. 이 불을 블론델 이럴 이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발음이 그런 거라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온도시험법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종종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꼭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1장 직류기에 대한 요 이제 우리가 손글씨 요약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빨리 정리했는데 제가 뭐 빨리 나갔지만 이제 여러분들 해줄 말은 웬만한 건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만큼 여러분들이 필히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 엑기스만 다 들어간 거라. 어쨌든 내용 정리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동기발전기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